방송을 지켜보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탄성과 환호,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91년생 34살 첫 무슬림 이민자 뉴욕시장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자는 버스 무료, 교육 무료, 월세 동결 등의 공약을 내세워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맘다니 당선자의 주요 지지층은 바로 이곳에 있는 20, 30대 젊은 층들입니다. 견디기 힘든 뉴욕의 물가와 생활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바닥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Free buses, a pilot program for publicly owned grocery stores, clearly addressing the crisis of affordability in this city, and people are expecting him to deliver. 당선 직후 맘다니는 이민자를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겨냥했습니다.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당선되면 정부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치러진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이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는 정부 셧다운 때문이라면서 특히 트럼프 본인이 선거를 치른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인 3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균열을 만들려는 민주당과 방어하려는 대통령 사이에 정치적 격돌이 오늘 선거 이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슈박 주제 좌향자 대 우양우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이제 한 10개월 지났죠. 이러고 첫 있었던 중간 선거인데 네.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재밌는 데가 뉴욕인데 트럼프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로 당선되는 거 맞겠다라고 막판까지 정말 회방의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다 쓰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화려하게 이 차기 뉴욕시장이 탄생이 됐는데요. 바로 맘다니 얘기입니다. 그가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We're just going to let this one ride. Laughed and agreed when the radio. Who's making more than 130? 네, 뭐 공약을 잠깐 살펴봤는데 말 그대로 화끈합니다. 네, 사실 정치 신인이라고 하기엔 맘다니는 자칭 사회주의자인데요. 네. 이게 뭐 은근 사회주의자도 않고 아주 대놓고 사회주의자예요. 네, 민주 사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뉴욕이 사실 민주당 텃밭이긴 한데 그렇다고 자본주의 심장에서 이 정도 사회주의자가 시장으로 약간 싶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결과이다, 당연하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헌터스 팀의 이현식 기자 그리고 비정상회담에서 미국 1일 대표로 활약하셨던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현식 기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미국인 조셉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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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민주당, 뉴욕에서 당선되는 건 마치 광주에서 우리나라 민주당이 당선되고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과 같이 약간 미국의 국룰이라면 국룰이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맘다니도 어쨌든 민주당 후보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이변이다라고까지 할 게 있나요? 이게 보통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무슬림, 인도계 이게 하나도 간단한 키워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화제성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 그 뉴욕시장 선거를 보면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되는 게임이고 또 누가 된다 한들 크게 바뀌는 게 없지 않았는가라는 것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 왔는데 이번에 그 흐름이 뒤집혔어요.
정치의 물길이 바뀌어서 그 2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56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50% 이상을 지금 맘다니가 투표를 했고 2위 후보가 한 41%그 정도 투표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도적 결과다. 네. 지금 맘다니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좀 새삼 화제인 건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중순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 34살입니다. 젊으네요, 굉장히 젊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시장도 보기가 힘든데 네. 세계 최고 도시라는 뉴욕에 이제 34살짜리 시장이 탄생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공직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2021년부터 그 뉴욕시 의원을 지낸 것 외에는 별 경력이 없어서 그 경쟁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명짜리 자기 의원 사무실 이끈 것밖에는 경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공격을 한 적도 있어요. 방금 또 사진에서는 래퍼 당시 활동하던 파격적인 의상을 입은 사진도 잠깐 지나갔고요. 네, 경력이 살짝 좀 화려합니다. 민망한 사진이었는데 래퍼 활동도 했어요. 예. 힙합 문화에 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잘 알고 젊은 감각이 있고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금수저 강남 좌파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국제적인 그 정치학자, 네. 그다음에 칸이나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 받는 영화 감독, 어이구. 예, 네네. 그런 부모님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좌파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금수저 집안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수성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 그대로 미국 대표로 말씀하실 수 있는 조셉 씨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타주에서 태어나셨고 네.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12년쯤 한국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반반 한국인 그렇죠. 정도라고 거의 해도 저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미국이나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 같고 미국인 성향도 아실 듯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네네. 이 맘다니가 한국인으로 두고 봤을 때는 정치 인물 중에서는 좀 어떤 인물이 떠오를까요? 혹시 용해인 분 아세요? 용해인?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네네네. 네, 그분이 좀 젊고 나이도 또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많이 진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여기 메인 포인트인데 사실 이것도 트럼프 잘 하는 거지만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플루언서예요. 조금 SNS 잘 활동할 좀 잘 쓸 줄 알고 사람들한테 필하는 거 너무 잘해요. 네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다 좋아하면서 드디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생각하면서 뽑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용해인 의원이 서울시장이 된 거랑 비슷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볼 수 느낌이에요. 있겠네요. 맞아요. 용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조셉 씨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뜻밖의 없는 선거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사실 얘기하셨는데 네. 원래 민주당 그냥 되는 건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 대 또 다른 민주당 후보였잖아요. 사실 네. 공화당 후보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거기에다가 공화당 1등인 트럼프가 또 민주당 후보 지지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자 그렇죠. 후보 나와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얘기를 방금 들었듯이 공화당 후보는 있었지만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 공화당 후보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도 그렇죠. 뉴스에 안 나와서. 투명인간 같은. 네. 근데 하지만 이번엔 공화당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전 민주당 후보, 이 뉴욕 주지사였던 쿠오모가 나왔잖아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약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재출마했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래서 쿠오모 대 맘다니가 조금 눈길이 갔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쿠오모까지 이렇게 꺾을 수 있었나? 34살짜리 시장 후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쿠오모라는 인물을 그 국내 시청자들께 좀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치에서 흔히 구태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 조금 더 표현하자면 구악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미지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뉴욕 주지사를 했고 본인도 뉴욕 주지사를 했는데 네. 이미지가 그렇고 마지막에 뉴욕 주지사를 그만둘 때 네. 연쇄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서 맞아요. 그만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뉴욕 특파원이었는데 진짜 난리가 그랬군요. 났었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사건이. 아니, 예. 근데 물러나기 전에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여론이 좋았던 정치인 아닌가요, 또? 그랬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실체가 드러난 느낌이네요. 성추행 사건 때문에 확 그 이미지가 나빠진 네. 상태로 네네네. 그만뒀고 그런데 사실 쿠오모 뒤에는 트럼프를 도왔던 거액 후원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이지만 맘다니는 노동계급의 내가 대변자다 하는 사람이고 쿠오모는 기득권층, 부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던 거죠. 같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네. 완전 다른 길을 갔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차기 뉴욕시장에 당선된 30대 정치인 맘다니의 당선 연설을 좀 들어볼까요? For as long as we can remember, the working people of New York have been told by the wealthy and the well-connected that power does not belong in their hands. And yet, over the last 12 months, you have dared to reach for something greater. Tonight, against all odds, we have grasped it. If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This is not only how we stop Trump, it's how we stop the next one.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조셉 씨, 역시 맘다니가 트럼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정치 구호도 이번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실제로 지금 치솟고 있는 미국의 물가도 맘다니를 뽑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을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실 테니까 실제 미국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를 어떻게 뭐 갈 때마다 느끼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느껴져요. 어느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사실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뭐냐면 Five Guys, 한국에 최근에 생긴 Five Guys인데 원래 햄버거집. 햄버거집. 네. 한국 사람도 요즘 즐겨 다니는 햄버거집인데 제가 갈 때마다 가격이 조금 5%, 10%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걸로도 느껴졌고 거기에다가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인가 한국 친구들이 부동산 저랑 나이 비슷한 친구들이 집 어떻게 사지? 집 어떻게 사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10년 전까지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미국에는 누구나 집 살 수 있고 그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근데 역시 이제 미국까지도 집도 비싸지고 우리 동생도 둘째도 이제 이번에 집 사면서 엄청 큰 대출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평생 갚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대요. 약간 이상한 K화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이걸 다 바이든 탓으로 돌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미국인들 요즘 여전히 바이든 때문에 물가 올랐다 이럽니까? 아니면 이제는 서서히 트럼프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 나오나요? 어떤가요? 트럼프 지지율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트럼프 지지율 어제인가 보도 나왔는데 최악이에요. 지금 3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3분의 1 정도만 지지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물가 때문인 영향 너무 커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제일 큰 이슈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경제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얘기하는 거고 이거 특히 관세 언제 끝나냐. 관세 때문에 뭔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37% 정도라고 지지율을 말씀 주셨는데 네. 보통 다른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수치였길래 좀 비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바이든이나 오바마 같은 시기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 한 45 정도 됐었고 네, 네. 오바마도 한 50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지난 25년간 이 시점에 최악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트럼프도 이런 거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인가요? 트럼프가 맘다니 당선되자마자 뉴욕시에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금 다 끊어버리겠다. 뭐 거의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 트럼프가 도대체 맘다니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그 자기랑 비슷한데 위협이 되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잖아요. 마치 야수가 자기와 같은 어떤 공격 무기를 가진 야수를 천적처럼 미워하듯이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도 부자 출신이지만 서민들, 노동계급의 좌절과 분노의 정서를 내가 대변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분의 목소리요. 이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최근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맘단이라는 트럼프가 갖고 있지 못한 젊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네. 오바마 바람 같은 그 기운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방법을 빼앗아가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데 미국은 원래 공화당 이거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럼 민주당 해보자 해봤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극우로 간 거죠. 트럼프로 갔다가. 근데 극우도 안 됐어요. 그래 이번에도 극좌로 가면서 혹시 이거 될까 생각하면서 뽑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반대급부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했다. 네. 이렇게 계속 이해가 이것저것 되네요. 반대가지고. 네. 너 뉴욕뿐 아니라 이번에 뭐 뉴저지, 버지니아도 네. 전부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를 기록했는데 좀 섣부른 판단인가 싶은데 트럼프 시대가 이제 좀 저무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그 뉴저지나 버지니아 이런 데가 그 미국의 동해안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의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데에서 민주당이 이긴 거고 원래 민주당세가 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긴 걸 갖고 내년 이맘때 벌어질 진짜 중간 선거의 어떤 그 방향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입만 열면 바이든 탓하던 거 네. 이제 그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작년 대선 때는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막연하게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직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어려운 게임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네. 트럼프를 지지하던 주가 있잖아요. 뭐 러스트벨트라든가 이런 좀 특정 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트럼프는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마저도 좀 여론이 뒤바뀌었나요? 저는 뭐 그쪽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 미국 사람인 조셉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트럼프 튼튼한 지지층이 이제 무조건 그냥 트럼프 팬이고 그거 좀 어떤 느낌이냐면 김정은 느낌이에요, 사실. 김정은 왜냐하면 느낌이요? 김정은 느낌인 게 그 네. 사람들은 그분이 뭐 해도 영웅. 진짜 우리의 최고다. 우리는 이 사람 계속 뭐 하든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 바뀔 생각 없지만 나머지 뭐 중도 그리고 원래 조금 우파지만 생각 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생각이 있는 우파 이런 분들은 트럼프 그렇게 America First 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America First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아르헨티나한테도 돈을 많이 주면서 아르헨티나한테 돈 많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America First인가 소고기도 문제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확실하고 트럼프 근데 그거는 아마 뭐 느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너 잘하고 있어요. 보스님 너 최고예요라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트럼프는 그거 언제 감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다 우쭈쭈만 하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처럼 좀 네. 들립니다. 네. 뭐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네. 아니 일단 이제 다시 맘다니 얘기로 좀 돌아와서 네. 뭐 어쨌든 맘다니는 정치 신인이란 말이죠. 근데 뉴욕시는 정말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월세 동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근데 뭐 버스비 무료. 네. 근데 미국 교통비 비싼 걸로 유명한데 그 재원 어디서 마련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이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이끌어낼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죠. 그래서 뉴욕시 재정의 한 15%는 뉴욕주에서 옵니다. 네. 뉴욕 주지사도 민주당 분인데 그분이 되게 골치 아파해요. 아. 그 돈을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렇다고 지금 맘다니가 떠오르는 별인데 네. 거기에 대고 뭐 안 된다 얘기도 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하는데 월세 동결 같은 공약은 좀 과장되게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무슨 뭐 가계 월세까지 다 동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뉴욕시의 월세 내는 아파트의 한 30% 정도가 월세를 규제를 받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70%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 규제를 받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시가 월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그것마저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월세 아파트의 공급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논란을 낳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 같은 경우에 이미 적자가 수천억 대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것도 무임승차율이 한 48% 정도 됩니다. 돈을 안 내고 그냥 타요.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아니, 볼 그게 수 이제 거기는 좀 험한 동네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기사가 왜 요금 안 내? 그러면 기사를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도 아이고. 벌어지고 하다 보니 네네. 이게 요금을 적극적으로 받지를 못해요. 이제 안 그런 내도 문제 그냥 보내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는데 그냥
서민 교통수단이니까 돈 안 받겠다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냐 하는 현실성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네. 어쨌든 뉴욕이 너무 비싼 도시라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 뭐라도 하겠다는 어찌 보면 과격한 공약을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일단 당선이 된 거죠. 자, 사실 이번 이 선거가 뭐 트럼프에게는 중간 성적표와도 같다라고 해서 이 결과에 좀 주목이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모처럼 만에 민주당은 승전보를 올려서 한껏 좀 기분이 들떠 있기도 한데 이게 또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를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옵니다. 2028년 그러면 맘다니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 한국이랑 비슷한 게 서울시장 원래 대통령 바로 밑자리 느낌 있잖아요. 네. 뉴욕시장도 비슷해요. 원래 뉴욕 주지사보다 높은 거지만 그래도 이미 민주당에서 조금 사회주의랑 비슷한 색깔이 있는 후보들이 몇 명 있어요. 버니 샌더스도 전에 나왔었는데 그분이 다시는 안 한다고 하지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분보다 좀 유력한 사람이 AOC,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맘다니랑 같은 계열이긴 해요. 그래서 맘다니는 그분을 밀어주면 아마 그분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미국 헌법상 맘다니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부모가 둘 다 미국 시민이 아닌 상태에서 해외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인도계인데 우간다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렇네요. 이 아버지가 아프리카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였는데 우간다에 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가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대감을 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기대감이 좀 투사가 되는 것만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미국 민주당 뭐 숨은 쉬나 우리가 뭐 이런 정도였는데 굉장히 모처럼의 승전보였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기록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미국에서도 정치적 의미가 그래도 있다. 우리가 트럼프를 꺾었다. 뭐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공화당은 기득권층이랄까요? 당의 지도부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권리당원들 간의 싸움에서 권리당원들이 이기고 트럼프가 등장해서 집권을 한 케이스죠. 미국 야당인 민주당도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를 열정을 주어서 동원하는 것이 먼저냐,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냐. 여기서 이제 산토끼는 중도인데 그런데 지금 맘다니 승리가 보여주는 현상은 미국의 야당이 일단은 집토끼를 동원해야 한다. 반응이 강력한 청년 지지층을 동원해야 된다는 레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맘다니 승리가 통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야당에는.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